안녕하십니까. 10차 집회 진행자 검은점 인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시작했던 집회가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10번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음에도 또 이렇게 다시 작은 점이 되어 모여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왔던 교육계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려나 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지요? 국정감사에 참여하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의 외침을 듣고 교육부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할 시기인지 오늘의 집회가 대신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1014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차 집행부는 학교폭력 업무이관 의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 경험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불과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20여 분의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업무가 시작되는 순간 고소 협박 및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의 관점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유도하면 그때부터는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내몰립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책임의 장으로만 내몰리고 있습니다. 둘째, 학폭사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기한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본디 교육기관이지 수사나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학교폭력 매뉴얼 한 권만을 가지고 다양한 사안을 수사기관처럼 조사해 완벽히 처리해야 하며 조사 과정의 모든 것이 소송의 여지가 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은 10개의 사안이 있다면 각기 다른 10가지의 처리 절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의 문제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기관이 아닌 업무 담당 교사 개인입니다. 어떤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송사를 행정소송 아닌 개인의 소송으로 처리합니까? 송사의 공포에 휘말려 학폭 담당 교사는 만사를 제치고 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아이들의 눈을 마주칠 틈조차 없습니다. 학교폭력 업무가 선생님들을 교육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방과 후나 방학 중 벌어진 일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학원에서의 교육관계를 비롯하여 동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민원까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상황입니까? 이렇듯 현재 학교폭력을 다루는 방식에 여러 문제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적극적으로 거론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일방적으로 경찰에 맡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현실을 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다. 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보도가 들려옵니다. 누구보다도 교육 현장과 학교 폭력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120여 분의 학교 폭력 업무 경험자 선생님들께서 학교 폭력 업무 전반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주지 않으니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폭력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비논리적인 요구입니까? 오늘 집회의 공식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집회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권보호4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교육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교육 정상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외치고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교육부와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국회를 압박합시다. 우리의 다짐을 담아 오늘의 첫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먼저 받으신 피켓에 검정색이 보이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학폭제도 전면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학폭제도 전면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대통령의 이관 약속 실현 방안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10차 집회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슬로건이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인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결 방안과 그 논리를 중점으로 하여 발언을 배치하였습니다. 발언 사이사이 노래 재창과 영상 시청, 퍼포먼스 시간이 있습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구호를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호 재창과 함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잠시 무대 위에서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구호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선창과 후창으로 화면에 안내되어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후창으로 마지막 4글자를 크게 3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먼저 피켓이 노란 배경이 보이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토타임입니다. 2팔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쳐보겠습니다. 고소난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이번에는 피켓을 뒤집어 검은색이 보이도록 바꿔주십시오. 높이 부탁드립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인격살인 악성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자살 아닌 타살이다! 교사 순직 인정하라! 학폭제도 전면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감사합니다. 다음 자유발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발언은 최근 아동학대 무혐의 판정을 받으신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원고를 받아 1014 집회 집행부가 대독합니다. 용기 내어 원고를 보내주시고 지금 어딘가에서 이 무대를 보고 계실 선생님께 응원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쉬는 시간에 옆에 앉은 4학년 여자아이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스포츠 수업 쉬는 시간 중 아이들이 서로 어깨를 주무르며 놀 때 저도 학생들과 안마를 주고받았던 것 때문이었어요. 그때 아이가 제가 주물러서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남은 한 차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아침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일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주변에 지켜본 학생들과 선생님이 많은데 왜 이런 걸로 신고를 하셨을까? 이건 너무나도 진실을 밝히기 쉬운 일 아닌가?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지한 제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충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으니까요. 내가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를 해서 교사를 이렇게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큰 오산이었습니다. 몸에 멍이라는 흔적이 있으니 무고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저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신고자의 입장에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기에 정당한 신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무혐의가 나온 것이 그나마 보상이라면 보상일까요? 신고가 되고 난 후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으니 나는 아동학대가 아닐 거야 라고 굳게 믿고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도 받고 인권센터 조사도 받고 교육청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서 호소하고 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조사도 받았습니다. 매 기관의 조사관들이 한결같이 엄중한 태도로 피의자인 저를 바라보는데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물러서 멍이 들었다는데 혹시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사진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멍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니다. 저는 제가 주무른 데가 멍이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깨 바깥쪽도 멍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주무르지도 않은 부위에 멍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는 걸 2달이 넘게 지내서야 상대방 학부모가 신문사에 제공한 기사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길 주무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강당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다행히 주변 가까이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정황상 세게 주무르지 않았고 다들 화기애애했다는 증언을 해주었지만 목격자가 없는 곳이었다면 제가 주물러서 멍이 든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동학대법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북인권센터와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없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시청 주무관에게 전송하여 시청에서 판단할 때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시청의 아동학대 예방소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있음 결론 지어졌습니다. 위원 5명 중 3명의 과반수로 아동학대로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일까?
의심도 되었습니다. 위원에 대해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들의 이력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시청의 아동학대 예방 소위원회가 아동학대 있음 결정만 내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조사 과정이 복잡하고 길지만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이 일을 겪으면 알게 된 일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기관들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위원회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자체의 아동학대위원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놓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권보호사법에 의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해도 그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다르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에게 교사가 폭언을 했다. 교사가 우리 아이의 행동을 강제로 억압했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대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다라고 신고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저처럼 수차례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권보호사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무죄가 밝혀지고 나면 반드시 공무집행 방해나 무고죄가 가능해야 합니다. 법으로 교사를 지켜야 합니다. 서희초 사건이 있고 난 이후 우리 교직은 교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목소리 높이고 있고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교사가 신고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변화에 만족하고 관심을 거두면 법의 허술한 면에 걸려 고통받는 교사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선생님, 우리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계속 내봅시다.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